자, 미국 CIA에서 지금 나치와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모두 사들여 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있는데, 미국 CIA 문건에 보면은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예? 그것이 정신건강보시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예? 물론 화학무기 테러 그게 이제 외부치료고요. 나치즘, 집단 괴롭힘이 심리치료인데, 의료인들을 시켜서 전 세계 시민들을 마인드 컨트롤 리셋을 하는 거죠.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문 기술과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자살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네? 고통 속에. 그 다음에 칼부림 사건하고 가족 살해 사건, 연인 살해 사건 등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모두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벌어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예?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잡으려고 있죠.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나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로든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제가 피해자들한테 다 그 자료나 증언을 들은 얘기예요. 저도 당했고요. 뭐라고 보내느냐? 우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한번 고려해보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주 비열하고 잔악하죠. 네? 이게 화학무기로 집단 나치즘 괴롭힘으로 고문을 하고 그들이 취하는 이득이에요.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이고 빼앗는 이근한 일제시대 때 고문하는 기술자들, 그들이 일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고문하고 빼앗던 기술이죠. 말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게 마인드 컨트롤 리셋 프로그램. 우리 그것이 얼굴이 지금 시뻘개질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우리 군대 역사까지 그 뭐죠? 독재 정치, 뭐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도 썼어요. 지금도 제 핸드폰 바탕화면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고요. 네? 가장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독재도 좀 있었죠. 그건 또 그 시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충성심이 과해서 그들이 이제 한 일이기도 하죠.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민주화 독재에 맞춰 대응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을 고문을 하죠. 네? 그리고 공산당으로 몰아서 고문을 하죠. 그러면서 받아내는 진술을 받아내죠. 자신들이 공산당이다, 또는 국가를 파괴하는 범죄를 일으켰다, 사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기술을 고문을 통해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공산당이나 사회의 안전을 해친 자들로 규정을 할 수 있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게 이제 고문의 이유예요. 그게 이제 독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정당한 주권을 추구해서 정당한 자기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을 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문 기술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거죠. 이 기술을 미국이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니세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명칭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 무기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개에게 밥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반응, 신경 반응을 의사들이 연구한 내용이죠. 개에게 밥을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면은 그것을 몇 번 반복하고, 나중에는 이제 밥을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준 거죠. 몇 번 반복하고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밥을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로 국민들에게,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쏘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문을 가하느냐? 생각까지도 있는 BCI 장비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원격 의료법으로 감시하면서 왜 이것을 하느냐?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방법이 바로 고문 기술을 이용해서, 고문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요즘 며칠 동안 당하는 일이죠. 말씀드리죠. 오래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시스템이 이와 똑같아요. 팔을 서로 붙이면 화학무기를 쐈었어요. 팔과 팔이 닿으면. 자세만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도 화학무기를 쐈어. 이렇게 이렇게 팔짱을 끼기만 해도 화학무기를 쐈었어요. 반복해서. 어느 정도 쐈느냐? 쓰러지기 직전까지 쐈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줬었어요. 그들의 명분은 뭐냐?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즉, 건방지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팔짱을 끼지 못해야 되는 제재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런 변태적인 짓거리를 하는 거죠, 어린이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수십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여태껏 수년간 화학무기 테러를 받아왔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요 며칠은 또 뭘로 하느냐? 제가 저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테레비에 그 전부터 제가 영상을 올렸죠. 테레비에 뉴스를 보거나, 그럼 앵커가 나오죠. 앵커를 딱 보면은, 뉴스 보면 앵커를 당연히 보잖아요. 그럼 얼굴에다가 극심한 살인 케이스하고 구토제를 갖다 쏘기 시작합니다. 눈에다 계속 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호소하는 영상을 제가 몇 번 찍었었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봐도 그래요.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랬었어요. 여자 배우가 나오면은 나도 영화를 보고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영화도 못 보고 뉴스도 못 봅니까? 예? 아니, 일할 때 이렇게 짝다리 한다고, 한쪽 이렇게 편안하게 짝다리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그런다고 발에다 화학물 쏘고 쓰러질 때까지 그걸 치료라고 그래.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억압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것을 그들은 치료 보호라고 그러죠. 정신병이죠, 사이코패스. 그렇게 제가
수년간 테러를 받아온 걸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이제 테러를 하느냐. 응? 제가 지금도 써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응? 제가 저도 총각이에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응?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저도 사실은 예? 야한 영화를 봐요. 여기 모텔이잖아요. 여기 보면 채널이 있어요. 그 성인 방송 채널이.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예? 저기다가 그 성인 영화 다운받아서 봐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예?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영화 봐요. 성인 영화. 물론 어린 아이들은 보면 안 되죠. 어? 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많이 혼내지도 못해요. 왜? 그 인간의 본능이니까. 야, 그거 보지 마. 부모들이 본다는들, 그런 걸 안다 한들, 자기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본다 한들, 야, 그런 거 보지 마. 응? 그러고 말지. 그걸 혼냅니까?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모두. 예? 예? 그냥 당연한 인간의 삶이니까. 욕구고. 당연히 정당한. 먹고, 자고. 하는 그와 같은 당연한 욕구니까. 예? 예? 그리고 응? 얼굴에다 엄마 먹겠습니다. 방송 유튜브 보십시오. 요즘은 애들 게임, 저기 뭐야, 18세 19세 이하 어린이 게임도 야하죠. 전부 캐릭터가. 응? 응?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애들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너무 그런 것을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 나이가 50인데. 응? 그런데 이들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응? 미리 치료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테레비 뉴스에 앵커 이렇게 뉴스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틀거든요. 그 앵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쏘는 거예요. 영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광고에도, 그 다음에 그 음악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아까도 그랬어요. 유튜브 틀면 이렇게 지금 저기 뭐야, 응? 아이돌들, 응?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은 제가 갖지를 않아요. 뭐 그런 거 관심들 시간이나 있습니까?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뻐 보이죠, 애기들이. 응? 응? 한참 이쁠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네는 누군가하고 한 번씩 클릭해요. 해보고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고 춤추는 거 잠깐 보다 그러면 꺼버려요. 그걸 쭉 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요즘은 우리 어릴 때는 뭐 저기 뭐야, 남인이 뭐 김한선이니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 이제 문화가, 아이들이 예술을 하는데, 음악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음악을 하고 어떻게 이 문화가 발전이 되는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예? 우리가 사는 삶에 세대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 응? 우리가 현재에 응? 응? 일어나는 미디어가 어떤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봐요. 그런 목적으로 봐요. 그것을 뭐 쭉 듣고 보고, 내가 무슨 저기 덕후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을 뭐 인형이나 스티커나 뭐 이런 거 이제 소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응?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요즘은 음악을 어떻게 하고,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지금도 저는 일할 때 요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해요.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음악을 워낙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요즘 음악은 안 들어요. 과거 우리 시대 때 유행했던 그 음악 이제 추억을 생각하면서 듣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클리어만 보면 약 쏘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쏘.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도 여기 채널에 성인 음악이 나오는데 영화가 나오는데 보죠 가끔. 그런 것도 잘 안 봤었는데 여기 이제 모텔에 있다 보니까 보고 또 여기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다운 받아서 봐요. 아니 그거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도 보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여성들도 유튜브 텔레비 보면은 SNL이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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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뭐야 옛날로 말하면 유머 방송이죠. 엔터테이너 방송. 그런데 보면은 그런 거든 뭐든 유튜브고 뭐든 요즘은 과할 정도로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 세대도 많이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접했는데 영화로든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남녀의 사랑이나 응? 응? 잠자리가 안 들어가면 영화가 그런 거 안 들어가는 영화가 있습니까? 기본 세팅이죠. 왜? 인간의 그냥 당연한 보호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기에 집중하고 제가 이런 일을 다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이런 총각이고 힘드니까 그런 것도 가끔 봐요. 영화도 보고. 예? 제가 스트레스 해소도 해요. 내가 정확히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뭐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생리현상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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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산국가입니까? 응? 응? 여기 공산국가예요?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그거 뭐 보기 전에도 뉴스만 봐도 약속. 그러면 뭘 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유튜브도 뭐, 뉴스도 뭐, 영화도 뭐. 아니 성인 나이가 50인데 성인 영화도 한번 못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볼 때마다 화음을 쏘는 거예요.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아주 독한 화음을 원액을 쏴요. 그러면은요 이게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렇게 쏘느냐 고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야한 거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 인식을 주는 거예요. 여자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아라. 어제는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들었던 음악을 제가 20대 때 들었던 음악을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듣고 있어요. 그럼 그 이 음악이라는 거는요 추억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식이죠.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을 듣는 이유가 그 음악을 들으면은 그 시대에 젊었을 때 추억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인간의 이 의식이라는 게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이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뭐 그 일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일은 없어요. 육체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할 시간도 많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바느질 하면서 이거 바느질 어떻게 되나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로 인간의 의식 수준이 낮진 않잖아요. 원숭이한테 바느질을 시키면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음악을 또 들으면 과거 추억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느냐? 어렸을 때 그때 시절에 음악을 들으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놀던 생각, 예? 그게 떠오른단 말이죠. 예? 그 시절에 풋풋했던 첫사랑 생각도 떠오르고, 예? 나를 좋아했던 친구, 응? 또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도 떠오르고 같이 놀러 다녔던 것도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여자친구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예? 동생들도 아는 동생들도 많았어. 예? 응? 응?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사실 학교 다닐 때 놀러도 많이 다녀. 예?
그런 추억들이 즐거운 추억들이잖아요. 지금 나이 먹고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추억들, 행복했던 추억들 떠올리면서 또 힘도 내고 또 앞으로 후손들도 젊은이들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살길 바래요. 어?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그때 그때 누구누구하고 어디 놀러 갔었지, 어디 술도 한잔 먹었었지, 딱 그 사람을 딱 떠올리는 순간 화음을 얼굴에 쏘기 시작해요. 이러는 와중에도. 예? 예? 이거 별다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 놀든 어디 놀러 가고 여기 뭐야 저런 데도 놀러 다녔죠. 그 뭐야 그 저기 뭐야 아우 말을 엄청나게 씁니다 지금. 아우 손이 이거 뭐다 적셔요. 마비가 돼요. 아우 와 그냥 땀인 것처럼 이빨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바라고 소리 얼굴에. 숨조차 못 쉴 정도로. 저기 뭐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그런 데도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이제 추억들은 그때 즐거웠지, 재밌었지, 어렸을 때가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시절의 친구들을 이렇게 모습을 떠올리면 화음복이 쏘는 거예요. 이 BCI 장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남자친구들도 있고 여자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여자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 화음을 정확하게 써요. 단히 음악 들으면서 뉴스 보면서 보이니까 보는 거지. 앵커를 뭐 특별히 보려는 게 아니라 또 특별히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앵커들도 이쁘게 보이려고 이쁜 옷들 입고 날씨하는 사람들도 다 이쁜 옷도 입고 인간은요 남자는 여자한테 잘 보이려는 게 본능이고 여자는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는 게 본능이에요.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걸 또 그냥 이쁘게 보아주는 것도 상식이고요. 서로 매력을 뽐내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꽃들도 그래요. 꽃들이 이쁘게 피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식물이지만 자신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이 개들이 주인이 오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막 꼬리치고 막 앵앵대고 막 이쁜 짓을 하죠. 이쁨 받기 위해서예요. 인간은요 생명체는 모두 그래요. 서로 자신들의 매력을 뽐내는 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장황한 얘기를 내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주 수준 낮은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그걸 가지고 화학무기를 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능하고 당연히 느끼는 감정을 이들은 그걸 자유라고 하죠. 인간의 기본적 자유, 생각의 자유. 그것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압하는 걸 치료와 보호라고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어제도 영상으로 찍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는 누구를 특별히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럼 저는 그런 걸 매우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 사람을. 내 친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은
옆에 타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들 다니는 게 재밌잖아요. 뭘 볼 겁니까 도대체? 눈은 왜 달려 있는 거예요? 눈을 없애야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에 이 시각이라는 거 움직이는 것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예?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처음 가는 데 가면은 저는 자연 환경도 보고 이렇게 뭐 도시도 보고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맨날 다니는 길에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야가 가게 되죠. 아 그러면 사람들 옷을 남자고 뭐 여자고 뭐 잠바를 뭐 두꺼운 걸 입어서 오늘 추운가? 나도 좀 추운데 나만 추운 게 아닌가 보구나. 이런 것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나? 어딜 가나? 뭐하러 갈까? 일하러 가나 나처럼? 어? 그런 것을 이렇게 응?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풍경을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스치면서 보기만 해도 화학물 얼굴에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만 봐. 그런데 이들이 더 교묘한 거는 그거를 반복해서 하면은 못 보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예? 여자만 봐도 두렵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피하게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화학물이 고문을 가니까 외부 치료라고. 그게 고문의 기술이에요. 예?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피하게 되면은 이들이 뭐라고 또 하느냐? 정신질환이다라고 해요. 예? 처음에 약을 쏠 때는 그런 걸 봤을 때 약을 쏠 때는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집중을 한다. 예? 이미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 전 국민들을 이들은 정신질환자로 판명을 내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자타에게를 가한다. 성범죄 및 살인사건, 칼부림사건, 가족들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들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를 저지르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가느냐? 뉴스만 봐도 유튜브에 영상만 봐도 영화에서 나오는 여자 배우만 쳐다만 봐도 화학물을 쏘기 시작하는 거 얼굴에다. 거의 치사하냐 원액을 막강한 고통을 주는 거죠. 숨조차 눈조차 뜨지 못하게. 물공은 불공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예? 예? 언제 또 그 고통을 계속 반복당할지 초단위로 계속 반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기피를 하게 되죠. 예?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물을 쏘니까 얼굴에다 온몸에다. 예? 처음에 이거 쏠 때는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정신질환자니까. 이러한 명분으로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쏴요. 그래 놓고 그러면 그것을 고통스러워서 피하면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 정신질환자다.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또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지들이 화학물을 공을 내놓고. 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화학물을 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당하는 것을 모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제가 오픈을 하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화학무기 테러가 이러한 논리로 법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예? 그렇게 그럴 때 대부분 뭐를 쏘냐? 펜타닐을 많이 써요. 이 영화를 보거나 그 뉴스를 보거나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여배우가 나올 뿐이죠. 그러면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 이들이 펜타닐을 써요. 이게 뭐냐? 또 어디다 쏘느냐? 급소에다 쏴요. 급소에다 딱 표시나게 화학무기 수포제 섞어서.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그 드라마의 내용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급소에 딱 맞으면은요, 펜타닐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여자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가 성인이니까 총각이니까 성인 영화 보면서 저도 스트레스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그래요. 세계인 대부분이. 예. 그때 화학무기를 쐈던 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급수에다 딱 쏘면. 급수에다 딱 쏘요. 급수에다. 예? 어제도 제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이소에서 화학무기 테러 받은 걸 영상을 찍었는데 올릴 거예요. 가면은 자살 방지원들이 이빨 갖다 보내요. 학생들부터 할머니부터 여성부터. 왜 그러느냐? 내가 그거 왜 자살 방지원이에요? 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따라. 내가 이쪽으로 가면 골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졸로 따라오고 계속 앞에서 말짱하자.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을 못합니까? 이걸 전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알아요. 자살 방지를 이용해서 그들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약을 쏜다라는 거. 그럼 피하게 되죠. 예? 예?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눈만 마주쳐도 또 쏘고 피해도 쏘고 눈 마주치면은 사고를 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음흉한 생각을 한다라는. 아니 이쁜 지나가다가 이쁜 아가씨도 보면 이쁘네. 옷 이쁘게 입었네. 머리 어떻게 이쁘게 했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꼭 굳이 뭐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생각하면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화학무기 쏜다. 얼굴에다. 예? 그래 놓고 자살 방지원들을 보내요. 일부러 앞에. 아주 성가실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앞에 알짱알짱. 그럼 성가셔서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내 할 일 하죠. 그러면 또 그런다고 쏘는 거예요. 그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이들은 정신질환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피하면 피한다고 쏘고 보면 본다고 쏘고 그것도 급수에다가 펜타닐. 예? 끊임없이 화학물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칼부림 사건, 소폭행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이들이 쏠 때 펜타닐을 쏩니다. 또 급수에다가.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로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 그냥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딱 보고 있으면 급소에다 탁 써요. 화학무기 수포제 섞어서 펜타닐을.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치료라고 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쏘는 그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에게 밥을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고 나중에는 이제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는 그게 인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걸 리셋이라고 MK울트라에서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비질 쏜다 입에다 얼굴에다. 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응? 계속 반복해서 특정한 상황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응?
즉 내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을 하거나, 응? 그랬을 때 화학무기로 테러를 받잖아요. 응? 응? 영화를 보거나 성인 영화를 보거나 이랬을 때 화학무기 테러를 딱 해놓고 그 약과 그 부위와 그 고통을 딱 계속 반복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을 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뉴스를 보고 뉴스 내용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급수에다 화학물을 딱 얼굴에다 같이 탁 쏘잖아요. 펜타닐을.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내가 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응? 자유행위라고 그러죠.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했던 기억을 딱 떠오르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들이 사회에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저거를 할 때도 약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즉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죠. 그러면은 게임을 보면은 막 칼싸움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럴 때 화학물을 예를 들어 쏜다. 이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걸 아주 그냥 극단적인 짧은 예로 드는 거예요.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약을 쐈으면은 응? 어떠한 이제 친구들에게 갈등이나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젊은이들이 친구들에게 하고의 갈등이나 싸움 싸울 일이 있으면은 똑같이 같은 약의 양을 같은 양과 고통의 양을 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에게 예? 밥을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고 종소리를 들려주면 밥 준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인식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화학무기 외부 치료기로 그 상황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리셋. 계속 사람은 그렇잖아요. 싸울 때도 있어요. 다툴 때도 있어요. 나는 뭐 다투질 않아요. 누구하고도 거의. 심해야 이제 한마디. 뭐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치료라고 엄청난 고통과 만행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예 그냥 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한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뭐 저는 욕을 한 차례로 나 혼자 그냥 살면서 힘이 드니까 일하면서도 화학무기 맞아서 힘이 드니까 아 씨발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누구한테 욕을 하거나 이런 적은 저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아우 기억사님.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이제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히든가 또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의식 수준이 그 정도로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끔 자기만의 주장을 하게끔 화학무기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꺾이면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극도의 화와
폭행까지도 쓰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학무기 펜타닐로.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화학무기 펜타닐은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생각에 계속 24시간 빠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지금 드라마를 보든 뉴스를 보든 여자만 보면은 저에게 얼굴에다가 또 급소에다가 화학무기 펜타닐을 쏘는 이유가 뭐 텔레비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을 보든가 그건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때마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시간 이 화학무기 펜타닐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어 본능. 어떻게 해서든 그 생각을 해도 테러를 받고 피해도 테러를 받고 피하려고 해도 테러를 받고 사람이라는 의식은 이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도둑질을 우리 어렸을 때 뭐 도둑질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둑질을 내가 저 가게에서 내가 껌을 하나 훔쳐야 되겠다.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럼 간혹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응? 응? 그러면은 생각을 하죠. 내가 거기 가서 껌을 이렇게 해서 하나 집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화학무기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성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저 껌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때도 쏘는 거예요. 화학무기를. 왜? 어차피 도둑질을 하든 안 하든 도둑질을 하는 과정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벌어지는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으로 컨트롤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생각의 자유, 민주주의가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그리고 영화에서도 게임에서도 섹시하거나 뭐 총싸움이나 칼싸움이나 이런 것이 우리 21세기가 되면서 거침없이 다 미디어로 방송이 되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 보십시오. 뭐 어떤 유튜브들은 자기의 성생활도 다 얘기를 해요. 누구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요, 그걸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유튜버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면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우리 현대 21세기에 대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생각의 자유고 말의 자유예요. 예?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논리라면 뉴스에 살인사건도 나오면 안 돼요. 그 살인사건을 방송하는 뉴스 기자나 앵커는 다 화학무기를 맞아야 돼요. 그런 거 보고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국민들은. 그들이 또 성폭행 사건도 뉴스에 나오면 안 돼요. 성폭행 사건을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집에 침입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예? 그런데 그런 방송을 왜 내보내느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모두 묘사가 돼야만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생각의 자유예요. 그러한 패턴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러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배워야 알잖아요. 갓난아이가 뭘 합니까? 성인이 돼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받고서, 전부 교육의 일종이죠. 예? 그 교육에는 자, 역사 공부도 시키면 안 돼요. 일제시대가 막 여자들 위안부 강간하고 묘사를 하잖아요. 정확히 몇 명이 하루에 어떻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예? 예? 또 전쟁을 하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칼로, 그런 게 다 묘사가 되잖아요, 역사에.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논리라면은, 아니 뉴스 앵커만 나와도 화학무기를 맞아야 된다면, 그런 거 방송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그러한 과정이 왜 필요하느냐, 그런 것을 왜 묘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전부 좋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이 살면서 전부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전쟁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현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전쟁에 일어났던 참혹한 장면을 보고 전부 그것을 그대로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텔레비가, 교육이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대로 그 상황에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영상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참혹함. 어? 어? 위안부 사건도 그래요. 전쟁 중에도 왜 군인들이, 일본 놈들이 그런 짓을 했는가? 인간의 욕구죠. 예? 물론 현대인들도 모두 욕구를 갖고 삽니다. 어찌 보면 같은 욕구지만 해결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예? 그 대상하고. 예? 그 욕구를 묘사하고 그러한 욕구를 그렇게 잘못 표현하고, 대한민국 국민 여성들에게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주면서 그러한 욕구를 해소했다라는 걸 역사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부. 그걸 배우려면은, 전부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그 과정을 전부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듣고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이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그것을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정밀하게 판단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확한 자료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악한 일이건 선한 일이건. 응? 응? 그래서 민주주의 얘는 기본권으로 생각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죠. 생각의 자유. 그것을 막는다라는 건 무식한 짓이에요. 법으로도 그래요. 법으로도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해야지. 도둑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검찰들이 뉴스에 나오죠. 검찰이 뭐 표적 수사를 했다,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 그러죠. 이 표적 수사가 뭐냐면은 제보를 받으면 되는 누군가한테, 저기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 또는
아니 그거보다 이제 과거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도둑질을 할 거라는 예상을 갖고서 그 사람들을 계속 감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 수사라는 건 이들은 그러한 전력이 있고 또 그 짓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감시를 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서 결국에는 물론 감시를 하는 데는 그러한 일을 진짜 할 거라는 어떠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시를 하겠죠. 감시를 하는데도 에너지가 드니까. 예? 감시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범죄자들이 똑같은 그 도둑질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재판정에 세워서 그걸 기소를 했다. 그럼 무효가 돼요. 왜?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예? 예? 실행하기 전부터, 예? 실행하기 전부터,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미리, 그런 걸 염두를 하고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범죄자지만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는 무효 판결이 돼요. 그래서 범죄자를 검거할 때는 미란다 법칙을 수갑 잡으면서 미란다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범죄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부여한. 예? 예? 법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표적 수사 불법이다. 하지 마라. 그거 효과 없다. 심지어 뭐 살해 사건에서 어떤 사건에서 엄청난 사건에서 녹취한 거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취한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예? 예? 법으로. 예? 그러니까 상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를 표적 수사를 한 거는 법으로 효용이 없고 심하게는 그 범죄가 무효 소송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심할 때는.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죠.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중은 바뀔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표적 수사는 잘못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녹취나 상대의 허락 없이 녹취를 한다라든가 손에다 어마어마하게 쏜다. 이런 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래서 무효 판결까지 또 받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인류가 가진 각자 개개인의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나 실제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의료인이건 경찰이건 검찰이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알리는 거예요. 그 원칙을 알리는 것이고. 예? 그런데 하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렇게 그 모든 인류의 상식을 어기고 뉴스 본다고 화한 거였어. 응? 뉴스 앵커 여자 앵커 나온다고 화한 거였어. 내가 뭐 여자 앵커 뉴스만 찾아보면서 여자 앵커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응? 무슨 뭐 앵커가 뭐 날씨하면서 옷 쫙 무슨 입고 어떤 옷 입고 그런 거 이제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희는 그런 것까지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응?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죠. 응? 응? 흘러감에 이렇게 의식의 흘러감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그것까지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치료라고 화학물 쏘는 건 미친 짓이죠. 이걸 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냐. 미친 짓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화학무기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죄자로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등을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폭행 사건을 여자만 대면했을 때 화학무기를 계속 쏘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보든 뭐 뉴스로 보든 드라마로 보든 계속 화학무기를 펜타닐을 맞으면은 계속 그 생각에 반복돼서 계속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고통스러우니까 두렵죠. 뭐에 당하는지 모르니까 화학무기에 당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리고 흥분 분노가 되죠. 그게 자신의 감정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인 간의 살해 사건 자신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인을 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노와 그 상대가 미워서 결국에는 사랑했던 여인을 미워서 죽이게 되죠. 연인 살해 사건 보면은 그게 그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또는 흥분 분노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리셋은 반복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에게 일어났던 일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성범죄를 쉽게 얘기해서 저를 성범죄자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기 위해서 뉴스에 앵커만 나와도 화학무기를 쏘는 것이고요. 예?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유튜브에 그냥 뮤직비디오 이렇게 나는 뮤직비디오 그런 거 자세히는 안 보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유튜브 껴서 이렇게 뭐 있나 재미난 거 뭐 있나 볼만한 게 뭐 있나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인 영화 보고 다운 받아놨어요. 몇 개. 예? 보고 자 보십시오. 24시간 누워서 화학무기 때려 맞아가지고 눕혀놔요. 뭐 그런 거라도 좀 음악도 듣고 공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별다른 큰 활동을 못하더라도 화학무기에 고통스러워서 일부러 게임도 좀 하고 왜? 나의 삶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심리치료 원하지도 않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모든 걸 파괴당하고 24시간 마취제에 씨발 누워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 사이코패스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게임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쏘는 거예요. 여자 영상 반이 여자인데도 사연 나가고 그럴 때마다 쏘는 거예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심지어는 엊그저께 편의점 저기 다이소 갔을 때 자살 방지원들까지 동원해서 줄줄줄 따라다니게 만들면서 스치기만 해도 얼굴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올 때 거의 실신 상태가 돼서 나왔어요. 한 3가지 물건 골라서 나오면서 미친 짓거리죠. 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대면했을 때 화학무기 똑같은 펜타닐을 쏘는 이유는 같은 생각 계속 반복하게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 계속 반복하게 하고 있어요. 성행위에 관련한 제가 만약에 성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봤을 때 쏟던 약을 여기 편의점을 가면서 이렇게 스쳤던 뭐 편의점 카운터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약을 그 여자하고 대면했을 때 똑같은 약을 쏘면은 그 생각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급소에다가 딱 쏴요. 이게 바로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굳이 다니면서 편의점을 가서 뭘 사면서 성행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길을 가다가 나의 이상형 좋아할 만한 사람 만났다 스타일을 만났다 그러면 잠깐이나마 저 사람하고 잠자리를 하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요. 네? 합니다. 저도 가끔 해요. 아주 뭐 거기에 집중해서 살진 않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요. 그게 생리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절대로 눈곱만큼도 피해가 가거나 가는 행동을 안 해요. 대부분의 또 젊은 있는 사람들은 직접 플러팅을 하죠. 지금 영상, 유튜브에 영상 보면 플러팅이라는 영상이 많죠. 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 카페에서든 뭐든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 이상형인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도 하죠. 예?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플러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 왜? 마음에 드니까. 예? 나 이상형이니까. 끌리니까. 일단은 인간은 성적으로 끌려야 끌리는 거예요. 예? 물론 부도 생각을 하고 결혼 단계에서죠. 그거는. 나머지는 학력이나 부나 이런 거는, 의식은 모르죠. 처음엔 모르는데 일단은 외모나 성적으로 끌리니까는 플러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화학무기를 사회 보호라고 쏘고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편의점을 가거나 그냥 대면하는 여성만 대면을 하면은 똑같은 약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개에게 밥을 주면서 종을 울리면 나중에 이제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듯이, 그 화학무기의 공포와 두려움, 고통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인 영화를 봤죠. 그랬을 때 그 화학무기를 맞았죠. 그런데 편의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카운터에 여자가 있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성인 영화를 봤을 때 쏘는 약을 그대로 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 공포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마약 펜타닐로.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것을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펜타닐로 하는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까 생각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잡고 있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여자만 보면은 성행위를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네? 어떠한 여자만 보면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여자만 보면, 길거리에서 여자만 보면은 주체할 수 없는 성적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마약 펜타닐 테러 때문에. 여자만 보면은 내가 영상에서, 성인 영화에서 봤던 그 행위가 떠오르게 만들고, 같은 테러로. 예? 그리고 여기 급소에다 싸가지고 인식을 딱 하게 만들어요. 성기 인식부터 딱 하게 만들어요. 요 급소에다가 여자를 딱 대면했을 때, 카운터에서 편집 아가씨를 딱 대면했을 때 급소에다가 화학무기 수포지하고 펜타를 탁 쏴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담배 하나 주세요 그러다가 거기가 따끔하면은 영화 봤을 때 약 쐈던 그 느낌,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미 내 앞에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는 여자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은 펜타닐이에요. 흥분 분노를 일으키는, 흥분을 일으키는, 영화에서 보면 성행위할 때 사용하는 마약이죠. 그 마약 중에 가장 강력한 합성 마약이에요. 펜타닐. 그것이 반복되면은요, 그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인 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성폭행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상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흥분을 일으키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자신의 욕구가, 또 그런 상상을 떠올리는 게 자신의 상상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마약 펜타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칼부림 사건, 여성 거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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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해 사건 엄청나게 많이 나죠. 젊은이들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있죠. 그게 다 심리치료, 외부치료, 비밀 방역으로 닛셉 프로그램, 닛셉 반복해서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고문으로 표현을 했죠. 고문을 통해서 계속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거짓으로 생각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통해서 흥분, 마약에 흥분을 하게 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치료제라고 왜 합성 마약 펜타닐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 대표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게 하겠어요. 성범죄, 마약이 가진 특성이죠. 성적 흥분. 두 번째, 분노, 공포.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견이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극도의 흥분, 분노 상태를 만들어 무력을 쓰게 만들어 흥분, 분노 상태가 돼요. 마약이. 그래서 마약을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대부분이 마약을 하고 총을 쏘고 강도짓을 하고 성범죄를 하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죠. 합성 마약으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성범죄자와 칼부림 사건 등 살해 사건, 범죄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유는, 성범죄자 범죄자로 만드는 이유는, 만들 수 있는 것은 마약 펜타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리셋을, 생각을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리셋 프로그램. 그것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말한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 즉 리셋해서 반복하게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리셋 쉽죠. 그다음 마인드 컨트롤. 결국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적 테러범으로 유지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하라고 자랑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어마어마한 펜타닐 화학물을 때리고요. 어제도 아니 다이소에 내가 이거 필요한 거 한 두세 가지, 물티슈하고 저기 휴대폰 잭,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런 거 한 두세 가지 사러 갔다가 한 30분 동안 일 끝나고 산책 겸 갔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차사방전도 막 세팅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만들면서, 그것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 국민들 생각하지도 감시하면서.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요. 영화 봐요. 내 이상, 그 이쁜 여자 보면, 이쁘네, 섹시하네. 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심하면은, 자주는 안 해요. 아주 가끔. 저도 눈이 높아요. 아무나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내 기억에 그래요. 내 기억에 한 번도 안 하진 않았던 얘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치료라고 해서 펜타닐로 응? 응? 이 뉴스만 보고 영화만 보고 그럴 때마다 화학 무기를, 펜타닐을 집중적으로 때려 붓고 밖에 나가서 어? 어? 일하러 가는 와중에 운전 중에 그 다이소에서 이런 데서도
화학무기를 세게 때려 맞으니까 그 생각에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생각에. 예? 국민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빠져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문과 펜타닐을 통해서. 예? 그러나 절대로 저는 그것을 뭐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 이러한 생각마저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디스테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 치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거의 인상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솔직하게 이거 너무 좀 민감한 상황이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영화는 봐요. 건강해요. 저도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해요. 예? 그래서 성인 영화도 봐요. 스트레스도 풀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줌마 거기서 미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이상형을 만났을 때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주 가끔은 해요. 뭐 몇 년에 한 번 제 이상형을 만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의외로. 예? 그런데 그 정도의 이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며칠째 이 펜타닐하고 이걸 테러 받으니까 그 생각에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지금은 시민들이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연인 살해 사건, 칼부림 사건, 이것이 정확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건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이 외부치료라는 펜타닐 및 화학무기로 하는 나치와 731이 그거를 연구했던 거예요. 네? 화학무기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가지고 그것을 연구했던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네? 그리고 리셋 프로그램. 고문을 통해서. 네? 자, 감옥에서 했죠? 감옥의 특징이 뭡니까? 고문이에요. 온갖 고문을 통해서 731하고 나치의 특징이 뭡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문이에요. 고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술을 또는 거짓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예요. 그건 우리의 상식이죠. 그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왜곡을 시키는 그 장소, 교도소에서 고문으로 하는 장소에서 화학무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인체를. 뭘 실험을 했느냐? 물리적인 고문이 아니라 신경작용제로 고문을 통해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치의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이 판권을 사들여서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도 마인드 컨트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도 알아야 되고 좋은 것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산 사람은요, 즉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죠. 집에서 화초처럼 길러진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거를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즉 좋은 것만 안다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모두 알고 있어야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으로 조합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정보를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담아서 거기에서 생각을 통한 물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답을 얻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인간의 이 시스템이에요. 행동의 시스템.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눈으로 시야로 보는 것부터 리셋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죠. 화학물을 고문을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고문을 가해서 그것을 모든 환경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화학무기 테러로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저지르게 그렇게 마음을 펜타닐로 흥분하고 분노를 하게 만드는 펜타닐의 특성을 가지고 흥분 분노로 성폭행과 범죄를 일으키게 결국에는 만들어가는 범죄자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나치와 731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신건강의사회가 전 세계 시민들을 그렇게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테러범을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겨 죽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자, 이런 일을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시키느냐, 의사협회에 시키느냐. 국민들의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범죄자로 만들어야만 되거든요. 네?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나치와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미국이 사들여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인류 역사상 이러한 만행은 없었어요. 이러한 또한 시스템을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치와 731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나치와 731 화학무기 그들이 연구해 놓은 거 자세히 아는 인류는 거의 없어요. 정부기관들 말고는 미국 정부기관 대표적으로 그걸 전부 사들여서 그것을 이어서 연구를 해온 미국 정부 말고는 다른 국가들도 잘 몰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단지 누가 아느냐? 정신건강의사의 의료인들은 알아요.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류는 이러한 나치와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와 심리치료라고 인간들의 국민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생각의 활동을 이용해서 범죄자로 신경작용제를 통해서 반복 리셋을 통해서 고문을 통해서 화학무기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인류는 상상도 하지 않죠. 그러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이고 빼앗을 거라고는 인류는 순진했어요. 서로 칼부림하고 죽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예? 자, 제가 아까 매번 설명을 드리도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사륙을 해왔죠. 예? 그거는 이들에 비하면 순진한 방법이었어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예?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서로 죽이는 거는요. 누가 쐈는지 뭐에 당하는지 왜 죽는지 다 알고 죽어요. 그런데 이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이들의 시스템을 마인드 컨트롤 리셋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 그들의 손에 지금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 전부
응? 성폭행, 자살, 응? 응? 그리고 응? 응? 연인 살해, 응? 칼부림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1만 4천 건이 일어났어요. 14,000건이 1년 동안. 응?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그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들 하고 있죠. 응? 유럽인들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총기 사건까지. 응? 전 세계인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이렇게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생각인 줄 착각을 하면서 펜타닐 테러에, 화학무기 테러에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경작용제가 중학교 때 배웠죠.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총칼 핵무기보다 가장 잔악하고 비열하다. 이것을 사용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르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마인드 컨트롤 화학무기로 리셋을 시켜서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이고 서로에게 만드는 전 세계인들을, 이것을 국민이 모른다라고 해서 그들은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화학무기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죽이는 것을 자신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 착각을 하면서 국민들을 해하고 있어요. 대단한 기술이라고 자랑을 하죠. 뉴스에 발표를 했었어요.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다. 응? 이렇게 잔악하고 비열한 방법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알립니다. 좀 긴 영상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조금 반복해서 제가 조금 짧게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돌리도록